자, 빛을 가하면 그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 광전 효과에 대해서 지난 시간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클래시컬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이론으로 설명을 안 되는 이제 몇 가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 빛을 쪼이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 타임 인터벌이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방출된 포토 일렉트론의 운동 에너지가 빛의 인텐시티하고는 무관하고 빛의 프리퀀시하고만 관계가 있다는 거. 다만 이제 방출된 포토 일렉트론의 개수는 그러니까 빛의 인텐시티에 비례하죠. 그리고 이 프리퀀시가 튀어 아니 빛의 프리퀀시가 올라가면은 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그 빛의 프리퀀시가 일정한 트레셔홀드 프리퀀시 아래에서는 전혀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현상들이 이미 19세기 말에 그 헬츠 실험에서 부터 보였고, 뭐 이거를 아주 뭐 프리퀀시 디펜던스,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하고 광전자의 키네틱 에너지하고 쏘인 빛의 프리퀀시하고 그 효과를 자세하게 스타디를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이제 아인슈타인이 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제 여기 가설을 하나 제시를 하죠. 어떤 가설을 제시하냐면은 잘 안 나와가지고 어, 이 이제 어떤 물질에 이제 빛을 쏘이는데, 그, 그 물질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려면 일정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냥 진공 중으로 그 에너지가 없이 바로 튀어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모델을 생각을 하냐면, 여기 이제 전자들이 어떤 특정한 우물에 갇혀 있는 그런 그 그림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요 에너지를 우리가 파이라고 부르고요. 요거 이제, 여기는 베이큐um 레벨이고, 그러니까 베이큐um보다 이제 전자가 이제 바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매터에, 여기에 이제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려면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바로 이제 빛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 빛의 에너지는 어떤 그 그러니까 웨이브의 인텐시티가 아니라, 그러니까 클래시컬 웨이브, 컨티뉴어스 웨이브를 여기 쏘아주는 그런 픽처가 아니라, 구슬치기 하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구슬치기를 하려면 이 구슬이 이제 어디에 작은 구덩이에다가 모아놓고, 여기에 이제 구슬을 던지면 이제 다른 갇혀있던 구슬이 튀어나오는데요. 구슬 대신에 뭐 콩알을 던지면 이게 튀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구슬이 훨씬 더 쇠 구슬을 던진다면은 더 잘 튀어나올 거고. 자, 그런 얘기는 이제 구슬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자, 이제 던지는 구슬의 에너지가 바로 이제 이, 그, 우리가 나중에 포톤이라고 부르는 그, 기본 단위, 라이트 퀀텀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라이트 퀀텀의 에너지가 바로 플랑크 상수에다가 프리퀀시를 곱한 거고, 얘가 에너지가 튀어나오려면은, 아니, 전자가 튀어나오려면은 hnu가 이 워크 펑션을 넘어서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파이를 우리가 워크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리고 이제 튀어나오는 키네틱 에너지는, 그거의 최대치는 그 이 라이트 퀀텀의 에너지에서 이 워크 펑션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포톤이라고 부르는, 포톤이라는 이름은 이제 나중에 나오긴 했어요. 20년대 중반에 다른 사람이 붙이긴 했는데, 어, 자, 그래서 이 픽처에 따르면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면은, 그, 이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요. 이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실험을 할 때, 이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 이 볼티지는 물론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이제 전자가 나오면, 전자가 튀어나오면은, 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키네틱 에너지의 맥시멈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은, 그, 얘가 이제 포토 일렉트론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요 포토 일렉트론의 역방향이 아니라 이제 볼티지를 이렇게 가해주면은 전자는 전압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볼티지를 충분히 가하면 이게 포토 일렉 저기 커런트가 흐르지 않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볼티지에 따라서.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 맥시멈을 이제 유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빛의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여기에 키네틱 에너지 맥시멈을 측정을 하게 되고, 자, 이에 따르면 어떤 이 워크 펑션 아래에서는 워크 펑션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가 나오질 않을 거고, 키네틱 에너지가 이 워크 펑션을 넘어서면 이 포톤의 에너지가 워크 펑션보다 커지게 되면 이제 광전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키네틱 에너지 이런 모양을 따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측에 따르면 요거의 기울기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플랑크 상수가 되겠죠. 자,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머티리얼 디펜던트한데 이게 이 수평 방향이 빛의 주파수고요. 빛의 주파수고 이제 수직 방향이 이제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포토 일렉트론의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전부 기울기가 동일하죠. 기울기가 동일하고 저희 이 threshold frequency는 threshold frequency, 그러니까 누 제로라고 표현한 거. 얘는 이제 물질에 따라 달라져. 자, 이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 건 바로 이제 워크 펑션이 물질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뭐 똑같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 자,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이 기울기가 전부 동일한데, 자, 이 기울기를 이 그래프에서도 대충 어림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대략 뭐 이게 프리퀀시가 10의 단위가 10의 14승이니까 10의 14승 정도 기울기가 X축의 대략 10의 14승 헤르츠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에너지가 증가하느냐면은 일렉트론 볼트 단위가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우리가 자로 살짝 해보면 아는데 0.4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0.1 일렉트론 볼트는 일렉트론의 차지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해갖고 이게 줄로 환산하면 0.6, 0.4에다가 다시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에 해당하고, 얘를 다시 10의 14승 헤르츠로 나눠주면은 이게 대략 10의 마이너스 34승이 나오고,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 플랑크 디스트리뷰션에서 플랑크가 도입했던 그 플랑크 콘스탄트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두 실험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플랑크의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스펙트럼과 이 광전 효과의 이 결과가, 예측 결과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결국은 직접적으로 그 빛의 그 퀀텀 네이처를 보인 그런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빛은 그러니까 셀 수가 있는 거죠. 빛은 우리가 알갱이로, 그러니까 포톤, 나중에 포톤이라는 이름 붙이지만 하나하나 한 개, 두 개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의 미니멈 단위가 미니멈 유닛이 플랑크 상수 곱하기 프리퀀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본 단위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긴 하는데, 퀀타이즈 돼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톤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이긴 하는데, 결국은 포톤도 이게 퀀텀 오브 라이트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퀀타이즈 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얘기를 더 해보면, 이게 에너지가 퀀타이즈 돼 있으면 모멘텀도 퀀타이즈가 돼 있어야 돼요. It's also quantized. 왜 그러냐?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기본 단위가 있잖아요. 기본 단위가 있으니까, 이게 기본 단위, 하나의 퀀텀이 걔가 에너지도 갖고 있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멘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상대론이나 다른 거에서 따지 않고요. 우리가 보통 현대물리 책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게 약간 혼동이 있는데, 그냥 클래시컬 웨이브에서, 클래시컬 맥스웰이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시어리에서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에너지도 갖고 있고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그 관계식이 이 모멘텀의 크기가 정확히 에너지의 C로 나눈 것,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일렉트론 에너지가 되겠고, 이건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존재를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다른 현대물리 책에서 보통 포톤의 에너지 모멘텀 릴레이션을 이야기할 때, 이 상대론을 씁니다. 상대론을 쓰는데, E의 제곱은 M제곱 C제곱 플러스 M제곱 C제곱이 아니라 C의 4승이죠. B제곱 C제곱 이걸 쓰고, 이게 M이 0으로 가니까 이게 포톤의 메슬리스 파티클의 에너지가 결국은 모멘텀에다가 광속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식이 사실은
매시브 파티클에서 나온 관계식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매스가 없는 포톤에 대해서 원래부터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식이 아니에요, 원래는. 물론 이제 나중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클래시컬 웨이브에서 이미 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시컬 웨이브에서 이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웨이브를 생각했을 때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서 진동을 하고요. 마그네틱 필드는 이쪽 방향으로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 방향의 진행 방향 이쪽인데 여기가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과 상관없이.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에너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필드에서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하고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가 이렇게 되고요. 이 필드 제곱.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가 또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D 3승 X. 자, 그리고 모멘텀은 어떻게 되느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그 웨이브 시어리에서 일렉트로마그네티즘에 따르면 자, 이거는 자, 얘가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의 그 크로스 프로덕트가 이제 모멘텀 덴시티에 해당하고 자, 이런 관계식이 주어집니다. 이게 왜 나왔는지까지는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고 그 클래시컬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시어리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사실은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웨이브 앰플리튜드가 있으면 이 F는 그 플레인 웨이브를 생각을 하면 플레인 웨이브가 아니어도 나중에 다 합산하면 되니까 항상 만족을 하고 K x 오메가 t 이걸 만족을 하겠죠. K는 이제 웨이브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F는 그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의 어떤 모든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에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 그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을 하면 마이너스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b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는 그 크기만 따지면 그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를 공간적인 미분은 k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 플레인 웨이브를 생각을 하면 그 I, K 크로스 E가 마이너스 I 오메가의 B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크기만 생각을 하면 그 얘는 이제 전부 이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 그 다음에 진행 방향 세 개는 전부 다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 그 다음에 진행 방향 세 개는 전부 다 수직이니까 우리가 크기를 따지면 K에다가 E의 크기는 B하고 같은 거죠. B가 아니라 오메가의 B. 오메가 곱하기 B. 자, 그러니까 오메가는 CK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B의 크기가 결국은 E 나누기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다시 에너지를 우리가 따져보면 사실은 결과적으로 요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하고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가 똑같아지는데 그건 이제 금방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놔두고요.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뮤 제로분의 1에 B 대신에 C분의 2의 제곱을 넣고요.
자, 근데 여기 C는 사실은 1 over 스퀘어 루트 이제로 뮤제로 이런 관계식을 생각을 하면 C분의 1이 이제로, 그래서 결국은 그냥 얘도 정확히 2분의 1의 엡실론 제로의 2 스퀘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 제로의 엡실론 제로의 2 스퀘어의 적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모멘텀은 필드 모멘텀은 여기서 우리가 요 E0에다가 이 크로스 B인데 결국은 방향이 K 방향이 될 거고요. 크기는 B의 크기는 C분의 2니까 그 다음에 E 크로스 B의 방향은 그 진행 방향과 동일하니까, 자, 결국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E 스퀘어가 나오고 B K D 3승 X. 자, 그래서 크기를만 따지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C분의 1이 하나 붙고요. 자, 그래서 얘가 결국엔 크기만 따지면은 에너지에 비례하고 광속을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식을 이제 우리가 싱글 포톤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싱글 퀀텀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모멘텀은 싱글 포톤 에너지 H 뉴를 C로 나눠준 값이 되고, 자, 이건 다시 다른 방식으로 쓰면은 람다분의 H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H 대신에 람다 대신에 람다분의 2파이분의 K 이렇게 써도 되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2파이분의 H라고 우리가 쓴 거를 H바라고 보통 많이 쓰고, 이 값은 플랑크 상수를 2파이 값으로 나눠준 값이거든요. 실제로 이것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벡터를 다 표시를 하면은 결국은 모멘텀 벡터가 웨이브 벡터하고 평행할 테니까 이렇게 되고, 앞에다가 리듀스 플랑크 상수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빛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당연히 웨이브니까 웨이브 프로퍼티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이렇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파티클-라이크한 프로퍼티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제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게 사실 재미난 건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얘기를 좀만 하면 컴퓨턴 이펙트라고, 잠깐만 얘기를 하면 오늘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컴퓨턴 이펙트를 1924년에서 24년까지 실험을 한 내용인데, 이게 뭔가 재미난 일이 일어나는데, 보통 어떤 입자가 하나 있을 때 질량 M이다. 질량 M이라는 입자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 포톤의 에너지는 이 질량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이 질량의 에너지가 MC 제곱이잖아요.
근데 뭐 심지어 이제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의 경우에도 이 스케일보다는 훨씬 작은 스케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요 H 누라고 한 거, 요거에 이제 인시던트 포톤의 에너지가 매우 큰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엑스레이 혹은 그 이상.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이, 요, 요 에너지가, 요 파티클의 레스트 매스 에너지하고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요 어떤 정지에 있는 파티클의 레스트 매스 에너지에 해당한 에너지만큼 아주 강한 게 아니라 프리퀀시가 아주 큰 그런 포톤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 그, 자, 그때의 랭스 스케일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나중에 컴퓨턴 웨이블랭스라고 부르는, 여기 이제 어떤 그, 그 웨이블랭스가 우리가 람다 C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람다 C는 뭐냐면, 요걸 C라고 바꾸고, 요게 같아지는 그런 그 두 개의 에너지가 인시던트 포톤의 에너지하고 파티클의 레스트 매스 에너지가 같아진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에너지가 다시 쓰면 H하고 C 오버 람다 C 이렇게 되니까 얘가 MC 스퀘어하고 같아지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람다 C는 C가 하나씩 지워지고 M C분의 H. 자, 이거를 우리가 컴퓨턴 웨이블랭스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실제로 이제 실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요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물론 이제 요 입자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보통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죠. 일렉트론. 일렉트론의 경우에 이 컴퓨터 웨이블랭스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제 이 일렉트론의 질량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일렉트론 질량을 이렇게 쓰고요. 이게 9점, 뭐,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보통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SI 유닛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요, 람다 C 스케일은 얼마나 되느냐면은, 어, 플랑크 랭스를 쓰고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 그 다음에 요 질량, 일렉트론의 매스를 쓰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는 숫자, 소수점 두 치짜리까지 쓰면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건 뭐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건 직접 해보시고요.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뭐 계산은 뭐 계산기 두드리면 금방 나오니까 대략 2.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 자, 이 정도 스케일이 되고, 얘는 원자보다는 작죠. 원자보다는 뭐 100배쯤 작은데, 원자 핵보다는 훨씬 큰, 그러니까 길이 단위라면 적어도 1000배쯤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값이, 어, 그, 실제로 중요한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음, 그, 이 클래시컬 웨이브라면, 어떤 이제 입자가 있을 때, 그, 우리가 톰슨 스캐터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어떤 이제 입자를, 그러니까 charged particle이죠. 얘가 이제 그 어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좀 그려봅시다. 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입자가 있다면, 차지가 있으면은, 전자가 있으면은, 얘가 이제 진행을 해갖고 얘가 만나면은 얘가 그 몇 터 안에서 이 오실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했다가 이제 얘가 다시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갈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자, 요거 퍼져나가는 그 형태는 이건 뭐냐면은 클래시컬 웨이브가 스캐터링 of electromagnetic wave. 이건 이제 클래시컬 디스크립션이죠. on a charge. 자, 얘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크로스 섹션, 얘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플레인 웨이브가 오면은 이제 사방으로 퍼질 텐데 스캐터링 한 후에 이 크로스 섹션이 이 앵글 있잖아요. 이 원래 여기 입사 방향과의 앵글에 대해서 이거 세타라고 부릅니다. 크로스 섹션이 1 플러스 코사인 사인 세타 스퀘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이 프리퀀시가 변하지 않죠. 여기에 이제 파장이 있으면은 혹은 이제 프리퀀시가 있으면은 이 프리퀀시가 변하지 않죠. 그 웨이브에. 자, 이런 그 예측과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게 바로 컴퓨턴스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뭐 개요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 그 이제 여기 엑스레이 인풋을 가하면 매터에 얘가 이제 스캐터링을 한 후에 이 빛을 이제 디텍트를 하는 뭐 그런 실험이에요. 자, 근데 이 결과가 이 더블픽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더블픽이란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리지널 입사한 입사 광의 파장이고요. 입사광에 해당하는 파장도 나타나고 그거보다 긴 또 다른 파장도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정확히 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